믿음을 예, 지킨다는 거, 우리 이제 예,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이게, 등 따시고 배부를 때야, 뭐, 믿음을 잘 지키는 것 맞아요. 같죠. 예, 어? 예, 이전에 저도 이제 교회 생활에 옛날에 뭐, 청년 시절에 보면, 예,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그, 뭐, 아줌마 집사님들이 교회에 뭐, 나름대로 하나님 사역한다고 꽃꽂이로 이렇게 다 그렇죠. 꽃꽂이 봉사한다 그러고, 예, 그리고 또 목요일 날 뭐 이런 때 또 모여서 성가대 또 미리 연습하고 하시고,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서 늘상 화사한 미소로 음, 미소를 띠면서 신앙생활이라는 걸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그게 맞아요. 진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음, 믿음을 증거하는 삶이냐에는 이전에는 질문을 하지 않고 살았지만 이제 질문을 해본 상태에서 해야죠. 예, 과연 그런가? 예, 이제 질문 던졌을 때 글쎄 썩게 그렇다라고 대답하기 이제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해야 맨날 꼿꼿이 하는 게 그게 무슨 하늘의 의를 증거하는 일이 음, 되겠으며, 예, 그렇죠? 끼리끼리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놓고 합창단 꾸면서 노래 한 곡 불러 제끼는 것을 위해서 하루 빼서 연습하고 그 한 곡을 불러 제끼는데 여러 사람 앞에서 공연하듯 그 성가대라는 합창단 조직해서 노래 한 곡 부르는 게 뭘 그렇게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이 되겠느냐. 예, 오히려 그리스도께서는 어둠이다 라고 이 세상을 말했단 말이에요. 예, 거기서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살라. 음, 근데 교회라는 건축물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 우리들만의 리그를 벌여놓은 다음에 거기에 내 정신세계 다 투척하고 내 마음 다 담아서 예, 거기서 내 마음 흡족한 어떤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과연 그리스도께서 음, 말씀하신 어둠에서 빛과 소금을 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예. 대답하기가 그렇다라고 대답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사실은 쉽게 나와야 되지 않나요? 이제는 그 정도면? 이제 아니라고 나오는 거죠. 예, 아니라고 나와야죠, 당연히. 지금은. 성경에도 똑같은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예, 성경을 주야로 묵상해서 딸딸 외웠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도를 보고는 뭐라고 말했냐면 성전을 가리키면서 얼마나 아름다운가 저 건물을 보시오. 예, 이랬단 말이에요. 예, 저곳이 우리가 선택된 민족으로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아주 경건하고 거룩한 장소다. 근데 음, 짓기도 잘 졌다. 헤롯 성전. 저 얼마나 예, 아름다우냐. 예, 그렇죠? 그 예, 마지막에 지은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그죠? 가장 그렇죠. 그 당시 시각으로는 가장 아름답게 지은 거란 말이에요. 최고의, 예, 그랬을 때 그리스도께서 저 성전 있잖아. 니들이 자랑한 저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음, 근데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근사하게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근사한 건물을 짓고 냉온방 장치에 침례교회 음, 같은 경우는 침례 탕도 멋들어지게 져놓고 온갖 비싼 조명 시설에 음향 시설 다 때려 넣어놓고 거기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기도하고 울며 불며 하는 게 신앙생활이라 예,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지금도 그렇죠? 여전히, 근데 예, 무너질 것이다. 예수께서 무너질 것이다. 음, 그리고 알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거룩한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인데 너희들이 바로 구약 시대의 그림자로 보여줬던 그 성전이다 너희들이 그 건물이 예, 아니라. 예, 근데 맨날 뭐 그 성전 뭐 음, 건립 뭐 추진위원회 이딴 거 만들어 놓고 돈 발췌해가지고 건물 짓고 앉았단 말이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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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예,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그림자로 메타포로만 말해놔서 모르는데 그걸 풀어서 설명까지 해주셨는데 구체적인 언어로 말까지 해주셨는데도 고집스럽게 건물이 성전이라는 거죠. 예. 그렇죠? 왜 그러냐면, 네, 우리
신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해가지고 굳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그렇게 피해가는 거죠. 네. 예, 그러면서 무슨 뭐 성전을 하나님께 바친다나 어쩐다나 다 지들이 쓸 거면서 하나님이 뭐 건물 받아다가 그 부동산 거두셔가지고 무슨 뭐 저기 뭐야 그 소유자를 당신으로 해놓고 뭐 누리실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그러고 예,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것은 뭐냐? 조금 전에 우리가 그 일부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도 이제 보기 싫다. 음, 끔찍한 상황 듣기도 싫다. 예, 이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오늘 내가 속한 그 사회다. 그리고 그 사회를 그리스도께서는 어둠이라 말씀하셨다. 흑암이라 말씀하셨다. 그러면 어차피 여기서 내가 살아야 되는데 제가 가끔 예,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아니 뭐 말씀을 전할 때 이 흑암이란 세상에 육신이 섞여져 있고 또 어떨 때는 결박되어져 육신이 결박되어져 있는 경우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도 우리들의 영혼만큼은 나라는 새처럼 마음껏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제가 하잖아요. 가끔 이 예, 방송할 때 기도할 때 예, 우리 예, 육신은 거기에 이렇게 있는데 육신의 삶이 다라고 생각하고 부활을 모르고 꿈을 안 꾸고 살아가니까 거듭났다고 하면서 그 부활을 오늘 가는 자로서 가는 자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부활을 오늘 살아가지 못하니까 윤리적으로라도 예, 예, 그냥 내 아들, 내 딸 대학 합격, 뭐, 연세대 붙게 해주세요, 서울대 붙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하는 거고, 우리 남편 직장 승진해서 기도하는 거고, 뭐, 병 걸렸다 그러면, 하나님, 주께서, 어찌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주께서 나를 다시 한번 살려주신다면, 다시 예, 한번 이따위 헛된 기도는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 눈을 좀 크게 돌려보면, 지금 G7 열리고 있잖아요. 왜 열리고 있어? 예, 다 육신적인 거. 육신적 정신적 그렇죠. 본능에 음, 따라서 좀 더 취하겠다. 이거잖아요. 좀 좀 더 더 취하겠다. 갖겠다. 예, 세상에 가장 강력한 국가라고 하는 7나라가 모여서, 물론 중국하고 러시아는 빠졌지만, 예, 아무튼 강대국 7나라가 모여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가난한 나라들 착취할까? 어떻게 하면, 나랑 친하지 않는 나라와 우리가 똘똘 힘을 합쳐서 뭉쳐서 싸워서 저들을 밟아 죽일까? 그렇죠. 예, 이게 G7이에요. 예, 예. 근데 우리가 네,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기를 우리가 마치 G7 하면 그 정의의 사도처럼 예, 중국과 러시아는 뭔가 모르게 하여튼 북한 같다는 북한과 네, 똑같다는 예, 네. 우리가 이런 이분법에서 이게 벗어나지 못한 채 잘못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어, 그렇죠. 예, 예. 그런 시각으로 많이들 바라보거든요, 사실. 예, 예. 목사님 그 마이크 줄 한 번만 점검 좀 해주세요. 조금 울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울림이 있다고요? 예, 좀 울림이 있는 것 같아요. 울림이 있는 건 마이크 때문이 아니고, 잠깐만요. 아, 지금 제 에어팟으로 마이크가 사용되고 있는데, 에어팟으로. 예, 이게 자동적으로 그렇게 됐네요. 이제 바꿨어요. 음, 예, 그런데 그, 조금 전에 예, 우리가 이제 예, 개인의 우리 그 일을 말씀을 드리면서 예. 그 마이, 교회에 사는 마이크가 직업 그래도 조금 이상한데? 그래요? 예, 멀리 들린 듯한 그런 음성이에요. 멀리 들리는 멀리 음성. 들려요. 예, 멀리 왜 들리는 것 그러지? 지금 도로 같아요. 바꿨는데 네, 잘못 바꿨다. 아이 이래요 제가. 됐네요. 됐어요. 이제 예, 됐어요? 좋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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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우리 개인의 삶을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예, 어 미국에 사는 한국에 사시는 집사님, 우리 개인들의 살림살이 이걸 역사라고 하고
예, 집사님의 역사, 저의 역사, 그리고 아프리카에 사는 어떤 개인의 역사, 뭐 남미에 사는 어떤 개인의 역사, 이 개인들의 총합을 세계 역사, 세계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이 예, 세계사의 흐름은 누가 주도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논란이 분분한데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이 한다와 아니면 다수 인민이 한다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 어느 한쪽이 딱 다 쓰고 있다라고 말 못하죠. 예를 예, 들면 그렇죠. 박근혜가 쓰는 것 같아도 우리는 끌어내렸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광화문에서 예, 대의민주주의가 아니라 직접 민주주의도 실천을 해봤고,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선출한 그 사람들이 역사를 하나도 못 써나가냐, 그건 아니니 예, 서로 간에 묘한 긴장 관계 혹은 어떤 견제 하는 음, 그 어떤 그런 걸 유지해 가면서 예, 어 결국 그 선출직들은 계속 바꾸니까 예, 다수 예, 인민이 쓴다고 일단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수 예, 인민의 뜻을 담아내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그 다음에 당선되지 못하고 다시 선출되지 못하고 혹은 중간에 박근혜처럼 끌어내려지고 요번에 윤석열도 12월 설이 있는 것처럼 끌어내려 지지 않을까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는 그런데 얼핏 보기는 권력 가진 사람들이 쓰는 것 같아서 요번에도 G7에서 뭐를 세계 역사를 쓰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예, G7이 오늘 내일이 아니잖아요. 제1차 석유 파동 이후에 생겨진 거란 말이에요. G7이. 예, 예, 그렇죠? 예를 예, 들면 무역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가트 체제였다가 WTO 체제로 미국이 또 바꿨고, 가트도 미국이 중심으로 세운 거고, 그 다음에 예, FTA도 미국이 또 만드는 거고. 근데 음, WTO도 이제 무색하게 될 것 같은 개인적인 느낌에 전문가들은 어떻게 말할지 모르지만 음, 예, 그 지금 자유무역을 하다가 지금 보호무역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옛날 바뀌었죠. 1930년대처럼. 예, 그러니까 보호무역으로 바뀌면서 이게 WTO 체제도 점차 음, 뭐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개인적으로 예, G7도 뭐 1차 그 석유 파동 이후에 세워졌는데 5개 나라로 하다가 7개 나라로 늘고 중간에 러시아 끼고, 근데 러시아가 뭐 크림반도 합병하고 그다음에 지금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지역 동쪽에 걔네들은 사실 친러 성향을 보이잖아요. 지금도 러시아에 합병 당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쪽은 예, 이제 예, 젤렌스키가 못 주겠다 그러니 싸우는 거예요. 근데 예, 아무튼 러시아가 그러는 바람에 러시아가 또 중간에 퇴출되고 G7이었다 G8 됐다가 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런 이렇게 막 돌아가서 몇몇 그 지배자들이 역사를 써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예, 예, 일단 보이는데 사실은 그들은 모두 선출직이어서 다수 음, 인민이 선출해주지 않으면 힘을 가지지 못하는 존재여서 사실은 다수 인민의 뜻을 보이기만 하면 예, 역사의 물꼬는 어, 인민이 원하는 대로 틀 수가 있고 음, 예, 또 그 역사의 도단 흐름이라고 하는 거, 그 진행 방향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려면 예, 신께서 말씀하신 그래서 하늘의 평화와 안식을 아는 신자들이 움직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개인의 죽음 앞에서 벌벌벌 떨고 주여 어찌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라는 빙다리 핫바지 믿음을 갖지 말고 예, 죽으면 음, 죽으리라 하는 믿음으로, 어차피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예, 하루 더 살아보겠다고 기도하지 말고 5년 예, 더 살아보겠다고 기도하지 말고 예, 살아있는 동안에 하늘 안식을 누리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늘 예, 안식은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이기주의자가 돼서 그 안식을 세상에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빛으로 그렇죠. 사는 거고 그리스도 연합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죽어서 다시 사는 비밀을 사는 거잖아요. G7이 그렇죠. 모여서 뭐를 또 만들고 뭐를 채택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 눈에 모두 다 율법이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는 모두 다 세상 임금들의 논리를 예, 논리대로 만들어진 정책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율법들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암병에 걸렸던 우리 아버님처럼 뭐 고혈압에 중풍에 결국 눈이 머시고 뭐
똥도 싸시고 마비가 되셔가지고 예. 자식이 떠먹여 주는 밥에 입을 벌리시면서 얼마나 자괴감이 드셨을까. 그럼에도 그 가운데 우리의 결국을 알아서 그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켜낼 수 있어요. 그럼 한 발짝 더 나가서 예. 우리가 이제 이런 믿음을 나누며 살자. 그렇죠. 이게 우리가 네, 작게 보면, 우리 가족, 가깝게는 아내나 남편, 네, 아니면 아들, 딸, 부모. 사실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하면서 이렇게 가까운 데서부터 이제 그 영향이 확대되어 가는 거잖아요. 네. 예, 확대되어 가는데 지금 뭐 우리 목사님도 뭐 잘 인식을 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도 솔직히 제대로 그 믿음의 생활을 지켜내지 못하고 있어요. 어, 믿음의 생활을 뭐 지켜내기보다는 자신도 자신도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대로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뭐 그게 가장 첫 번째 이유일 것 같고요. 뭐 두 번째로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못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이제 남의 탓을 한다거나 어, 옆에 있는 사람을 탓하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목사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까지 발전은 그렇다 치고 어, 그렇게 큰 물결을 이루기까지 그 믿음이 이렇게 확대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선 가정에서부터 많은 어려움들이 부딪히다 보니까 다들 그냥 에이 그냥 포기하고 사는 듯한 한 발짝 그런 못 나가는 모습들이 거죠? 예, 예. 포기하고 사는 듯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저도 뭐 여지껏 그렇게 살았지만 예, 저는 이제 제가 질문을 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아예 없거나 혹없이 부족해요. 성경 구조를 백날 알고 있어도 이스라엘처럼 지식이 없다라는 그 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 구조를 잘 몰라도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할 수가 있다고요. 제가 이거를 예, 그래서 정리한 게 기승전의 사랑이다. 죽기까지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게 사랑이 아니면 그거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다. 오해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그동안도 여러 차례 나눴던 거지만 그리스도께서 세대의 시대의 표적을 읽으라. 세상 돌아가는 걸 읽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으니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를 날마다 고민해야 돼요. 왜? 세상은 예, 시시각각 변하니까. 이런 예, 변화된 세상을 맞닥뜨렸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을 취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을 보이는 것이냐라는 질문이 없으면 예, 이 격변하는 세상 속에서 나는 믿음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미국도 그렇죠. 한국도 똑같은 게 뭐냐면 특히 미국에 보면요. 아주 저는 미치고 환장하고 돌아버리겠는 게 하나가 있어요. Jesus loves you. 예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 이거 네, 교회에도 많이 써 있고요. 차에도 많이 붙여 있고 막 도처에 이게 있어요. 있죠. 이런 이런 개떡 같은 진술이 어디 있으며 개떡 같은 전도가 어디 있느냐. 예, 왜 사람이 들었을 때 보세요. 사람이 들었을 때 예수를 믿지도 못하는데 알지도 못하는데 예수가 나를 사랑하는데 이게 피부에 와 닿아요? 그러니까 예,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을 하려면 예, 내가 너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예수가 너를 사랑한다고 백날 첫날 외쳐봐요. 피부에 와닿나? 안 와닿지. 안 와닿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막 교회마다 써붙이고 벽에 있고 뭐 스티커로 차에 붙이고 다니고 백년 천년 음, 해야 공허한 울리는 꽹과리라 이 말이에요. 울리는 꽹과리.
이게 사실은 이게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뭐 여지껏 그렇게 살았지만 예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단어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모든 것을 다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막연한 사랑으로 여기는 것 같아,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사실 어찌 보면 왼수잖아요. 잘 안 네, 되거든요. 근데 네, 우리 네. 하나님은 죽기까지 사랑했다는 사실을 제가 그걸 잊고 사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어떤 상태에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는가를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식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실지를 전혀 모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이전에 말을 했지만 얼마 조금 전에 예, 죽음을 맞닥뜨렸어요. 이랬을 때 내가 어떻게 신앙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을까? 혹은 세월호 참사가 났어요. 이럴 때 신자는 어떤 몸가짐을 가져야 되는가? 예, 그렇죠? 지금 G7 회의가 열렸어요. 이게 정말 신자의 삶하고 무관한가? 예, 그러니까 이런 우리는 항상 시대의 표적을 맞닥뜨리고 있는데 이때 나는 어떻게 내 믿음을 이 상황에서 증거하며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 없이는 사실 내 믿음은 하나님께 증명해 드릴 방법이 없어요. 그런 방법이. 것 같아요. 예, 믿음은 관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실천이에요. 제가 예, 방송 중에 그래서 God is practical. 하나님은 매우 실천적인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론적인 분이 아니라 예, 실천적인 분이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예, 다시 오실 때도 성경 시험 보지 않는다는 말을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예. 당신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그 그런데 중에, 네, 그 중에 하나가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네,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네, 어떻게 하느냐, 내가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네,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그렇죠. 하늘에서도 그걸 보이시는 건데 그것조차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 그리스도께서 예. 마태복음 6장에도 너희들끼리 용서란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렇죠. 근데 그것도 사람들이 그렇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게 그리스도께서 예, 해주신 용서라는 은혜를 베푸셨으니 내가 그를 용서하며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원리가 성경의 원리는 네가 용서를 예, 해. 하나님이 너 용서해 주실 거야. 용서도 예, 못하는 인간을 내가 너를 어떻게 용서를 해주니? 이거거든요. 또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거에서 긍휼히 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에게는 받을 것이며 예, 예,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네가 예, 긍휼한 인생을 살아. 그러면 예. 하나님이 너를 긍휼히 여겨 주실 거야. 라는 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제가 자꾸 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모습 이대로 나오세요도 좀 생각을 해보고 말을 해라. 음, 음. 내가 완전하게 도덕적으로 이만큼 돌을 닦은 다음에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럴 때는 이 모습 이대로 나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모습 이대로 나간다고 하면서 변명처럼 늘어놓는 말은 좀 구분을 해라. C는 해야죠. 돌이키지 않고 예,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형제하고 막 대판했단 말이에요. 예. 가서 화해해야 한다. 화해하지 않고 이 모습 이대로 교회 나가네요. 음, 그 재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가면서 나 그런 제사 못 받아. 그래서 못 그러신 받아. 거죠. 예, 재물을 제단 앞에 놓고 가서 화해하고 와. 그 다음에 와서 재물을 드려. 이거거든요. 근데 예, 목사들이 맨날 이 모습 이대로 나오라니까 예, 이빨 술이 취한 채로 옛날에 안산의 모 교회 우리 옛날에 제가 여기서 교회 했을 때 교인이었던 분이 안산에 그 무슨 교회를 다녔대요. 대형 교회. 그게 예. 목사님이 그랬대요. 술 취해도 나오라고. 음, 이거 종교적 탐욕이잖아요. 교인 수 예, 하나 더 하고 헌금 더 걷자는 거지. 예. 아니 술 취해가지고 아직도 숙취 시달리고 있는 사람 뭘 교회로 끌고 와요. 푹 쉬어 너 그냥 집에서. 그리고 숙취 깨는 약 좀 먹고 예, 또 콩나물국에 북엇국 좀 먹고 푹 쉬고 예, 그 다음에 와. 이게 맞지. 술 예, 취했는데 예. 나오라고? 예. 이 모습 이대로 나온다는 게 그런 지점은 우리가 분별해서 갈라내야 해야죠.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죠. 막 어떤 도덕적인 품성을 이만큼 함양한 다음에 나가야겠다. 이런 그런 것은 아니다. 차원에서는 이 모습 예, 이대로
맞아요.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게 아니니까 인물이 이대로 나가는 거 맞는데, 예, 그냥 내가 반성도 안 하고 회개도 안 하고 무조건 나가. 이건 안 된다 이거죠. 그리스도께서 안 예, 된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예, 예, 예. 답답해요. 그래서 지금 사실 그 세계사 흐름과 남북 통일 거창한 제목을 다뤘단 말이에요. 아니, 꿈이라도 크게 꾸고 살아야지. 비전문가라도, 예, 전문가가 아니라도, 예. 어, 제목만큼은 웅장하게. 아유, 그 제목에 낚이는 거 상당히들 많이들 싫어하시는데. 그렇게 지혜가 있으시면 낚이지 예, 마시고요. 일부러라도 어, 낚여서 들어오셔가지고, 예, 그래도 세상에 있는 어, 평론가들과는 다르게 또 다른 시각,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는 사람의 시각으로 읽어대니까 혹시 다른 지점이 있을까 하고 예, 한번 들어와서 들어주시면 예, 감사하죠. 예, 예, 이 G7이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서기 파동 이후에 생겼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70년대 초반에 생긴 건데, 뭐 75개 나라로 뭐 매년 모이지 않고 그렇게 하다가 75년, 76년에 두 나라가 더 들어왔어요. 그 두 나라가 어디래더라? 찾아봤는데 이탈리아 예, 아니야. 이탈리아, 캐나다 이게 75년, 76년에 들어왔대요. 예, 그리고 1997년에 러시아가 가입을 했고 그런데 크림반도를 합병하는 바람에 2010 그래서 G8이 되었다가 2014년에 러시아가 퇴출됐대요. 그 돈바스 지역에서 예, 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탈리아, 캐나다는 제가 찾아가 들어가 보니까 우리나라랑 GDP가 거의 비슷해요. 거의. 오히려 캐나다 같은 경우는 내가 낫다고 들었는데 거의 비슷한가요? 예, 예, 우리보다 조금 많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우리가 음, 떨어졌어요. 2022년보다 올해 많이 예, 떨어졌어요. 내년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튼 뭐 그래요. 그렇고 아무튼 이게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이 나라들이 전체 온 세계 GDP의 50%를 차지했대요. 어마무시했죠. 그리고 예, 이런 경제적인 측면에 그 어떤 의견들을 주고받고 예를 들면 오일이 가장 중요한 어떤 그 물건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래서 물가를 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했고 이 오일이 이 그렇죠. 원유가 그러니까 예,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뭐 물품이 된 거야 이게. 예, 이것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막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기도 한 상태가 되니까 이것 예, 때문에 모였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예, 예, 그런데 이제 지금은 50%에 30%밖에 차지하지 못한데 그 중국이 엄청 커버렸고 한국도 예, 커버렸고 예, 그러는 바람에 GDP가 전체 50%를 차지하다가 30%밖에 차지하지 않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음, 전체적으로 위상도 좀 떨어졌어요. 그런데 예, 예, 뭔가 지금 유럽 연합 만들었고 이전에도 있었지만 다시 이렇게 만들고 그다음 화폐 유로 만들어서 공용하고 영국은 있었다가 브렉시트를 해서 튀어나오고 하면서 유럽 내도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나름대로 전 세계가 블록화가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예, 예, 블록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 유럽이 미국하고는 결이 다른 어떤 행동들을 하더라. 결이 다른 행동들을 하더라. 그랬을 예, 때 대부분 유럽 국가인 G7에서 한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운 모습들이 자꾸 연출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예. 연출이 됐는데 이번 G7 때 뭐지? 이번에 의제가 뭐였나? 별로 없는 거예요, 의제가. 사람들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예, 오늘 아침 일어나가지고 예, 세계 인터넷을 들어가 봤어요. CNN하고 예, 워싱턴 포스트하고 극우 예, 언론이라고 하는 폭스 뉴스에 들어가 봤어요. 예. 근데 기사가 없어요. 아니, 근데 얼핏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일단 제 네, 시각이지만 네,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네. 어 이렇게 뭐지 고립을 시키기 위한 그런 의제가
이번에 모임 아니었나요? 그런 게?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러니까 예, 이제 그 예,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예, 예, 그 G7 회의 그랬을 때 이렇게 물론 엊그저께 났는지는 모르나 오늘 보니까 예, 오늘에는 기사 예, 한 줄이 없어요. 이 예, 워싱턴 포스트하고 CNN하고 구구 언론이라고 하는 폭스 뉴스에 들어가 보니까 기사 한 줄이 예, 없어요. 다른 건 안 찾아봤는데 다른 데도 없거나 있어야 간단하게 다뤘을 것 같아요. 무슨 예, 말이냐? 중요하게 언론에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미국인들 상당수는 지금 G7이 일본에서 열리고 있는지조차 몰라요. 예, 예, 열리고 있는지조차. 근데 윤석열 같은 또라이가 거기에 목숨을 걸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번도 핵공유를 느낌으로 알려더니 이번에 우리가 G8 여덟 번째 국가가 되는 것을 느낌으로 또 알라네. 느낌적 G8이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그 전에도 핵 공유에 대해서 네, 그렇게 말을 하더니, 네, 이번에도 또 그런 말을 또 쓰네요. 야, 네. 뻔뻔하기, 정말. 그러니까 아무도 아, 시작은 이런 경제 예, 문제 갖고 시작을 했는데 뭔가 예, 전체 GDP가 많이 감소했고 차지하는 게 이들 나라가 차지하는 세계에서 예, 세계 총 GDP에 차지하는 비율이 30%로 내려갔고 위상이 점점 떨어지는 데다가 이제 유럽이 자기들이 블록을 만들어서 미국과 보폭을 맞추는 경우도 있으나 보폭을 맞추지 않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뭔가 G7이 한 목소리를 안 낸다. 예, 뭔가 예, 그런데 이번에는 유난히 미국이 보호무역을 들고 치고 나왔단 말이에요. 전 세계에 선전포고를 한 거란 말이에요. 이제 경제 예,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중국을 걸고 넘어졌지만 사실은요 똑같은 거예요. 유럽을 상대로도 경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왜? 음, 보호무역이니까. 예, 예, 경제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 이전에도 있었으나 그래도 예, 자유무역이라는 것 때문에 어느 정도 인간들이 만든 질서 그 룰이 많이 적용이 됐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아닌 거죠. 예, 보호무역은 내 꼴리는 대로 이게 보호무역이에요. 쉽게 한마디로 말을 하면 내가 원하는 그렇죠. 대로 이게 보호무역이에요. 예, 이전에 1930년대도 유럽에서도 그랬고 내 맘대로 이게 보호무역이거든요. 우리나라 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입맛대로 이게 보호무역이에요. 이거를 이제 예, 미국에서 시작했고 그러니 그러면 니네가 니네 맘대로 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우리는 그렇죠. 뭐 무슨 질서 만들어서 뭐 우리 꼬북 노릇하냐 이게 안 된단 계속 말이에요. 끌려갈 수는 없죠. 예, 그러니까 다른 유럽 그 강대국들도 보호무역하고 음, 그러면 보호무역 안 하는 못하는 나라들은 힘없는 나라들 이 강대국들이 뭐 위협하고 뭐 이러면 끌려갈 수밖에 예, 없는 나라들. 세계 유수의 국가들은 이제 안 그런단 말이에요. 조그만 나라 노르웨이, 벨기에 이런 나라들도 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 그들보다 경제 규모가 훨씬 큰 한군 약소국가처럼 끌려가고 음, 있다. 예, 이건 한 그 권력자의 그릇된 역사관 때문인데 세계사의 흐름을 지극히 잘못 읽은 아주 잘못 읽은 것 때문에 이제 벌어지는 일인데 예, 그래서 역사를 인민이 쓰냐 지배자가 쓰냐 했을 때 결국 박근혜 끌어내리듯이 그리고 선출직도 국민이 그 자리에 앉혀놓는 것처럼 결국 인민이 음, 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헌법에도 예, 헌법에도 그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쓰여져 있으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G7이 점차 위상이 사라지고 그런데 요번에 집사님 잘 지적하셨어요. 대러 대중 예, 견제로 모였다. 그러면 집사님 그렇게 예, 모였을 때 예. 대중 견제는 지금 어느 나라가 하고 있나요? 대중 견제요? 네. 사실은 우리 그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같은 나라들을 이용해서 저들이 배를 채우고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같은 것도 직접적으로 팔지 못하게 하고, 어, 그 또 자기네 미국이란 국가, 얘기잖아요. 미국. 미국, 그 예, 미국이에요. 그죠? 미국이죠. 당연히 미국이죠. 미국이 그런데 쥐락펴락 하는 거잖아요, 사실. 여기에서 예, 뭐 합의된 어떤 소논문 같은 게 나오냐 이거죠. 안 나오죠. 그러면 이 얘기가 뭐예요? 유럽은 뜻을 같이 하지 예,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뜻을 같이 못하는 하지 않는 거지. 거예요. 예, 뜻을 같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예, 경우도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해야 된다. 마크롱.
음. 그렇죠? 그래서 예, 최근에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과 회담했잖아요. 예. 한 나라가 많더라고요. 2차 대전을 일으킨 그 전범국이어서 그렇지만 예, 사실 유럽에서 제일 경제력이 강한 나라는 독일이에요. 예. 그리스가 IMF 빠진 건 독일 자본가들 때문이거든요. 음, 음. 한국과 아시아가 IMF 맞은 건 미국 자본가들 때문이고. 예, 그 독일에서 경제력이 가장 큰 나라가, 유럽에서 가장 큰 나라가 독일이란 말이에요. 예, 독일도, 총리 슐츠가 그 중국을 방문해서 경제협력 의지를 피력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예. 정치 외교적으로는 약간, 거리를 두지만, 왜냐면 미국하고도 잘 지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략에 관해서 중국의 뜻대로는 말을 해주지 않았지만,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뭐 강력하게 서로 협력을 하자라고 하고 음, 왔단 말이에요. 예, 예. 아니 상상을 해봐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집사님 중국 빼고 장사할 수 있어요? 어렵죠. 굉장히 어렵죠. 중국에서 생산하는 싸구려 물건이 인건비 예, 비싼 나라에서 필요하고 14억 그렇죠. 인구라는 그 시장이 어마무시하고 2000 몇 년도 되면은 그 GDP가 명목상 GDP가 중국이 미국을 앞지를 거래요. 그렇다고 근데 그러네요. GDP, PPP 구매력 기준으로는 이미 중국이 미국을 앞지른 지가 오래됐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차이로 구매력 기준으로는 중국이 상당히 2위인 미국과 차이를 벌이고 있어요. GDP, PPP라고 하는 거. 예. 그런데 왜 중국하고 척을 지겠어요, 이 나라들이? 안 짓죠. 질 이유가 없죠. 그 미국은 어차피, 예, 중국하고 척지고 싶겠어요?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아니, 이게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뭐 진짜 네. 적대적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 물밑 작업은 지금도 교류가 활발해요. 아니, 물 위에서도 자욱이, 작업해요. 물 위에서도. 물밑 작업도 아니, 아니에요. 물론, 예, 물론 그러기도 하죠. 예. 이게 그렇게, 적처럼 여기면서도 실질적인 국익에 대해서는 그 적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그런 교류를 갖고 있다니까요. 자, 최대 그럼, 교역량을 보였대잖아요. 이번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예, 예. 그런 걸 마치, 진짜 어리석어도 너무 어리석어서 왜 그렇죠. 우리가 적을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지 중국과 러시아에서 우리의 무역이 완전 그냥 그 빵꾸들이 다 나는지 네. 이 인간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번에 보실래요? 예? 이번에 초청된 국가가 한국, 호주, 인도, 브라질, 베트남, 인도네시아, 아프리카 연합 대표, 태평양제도 포럼 대표, 태평양제도 포럼이라 봤자 요따만한 섬나라들. 예, 혹은 뭐 거기에 뭐 호주도 여기 따로 온 거 보니까 호주 뺀 나라란 말이에요. 예, 이런 사람들도 초청이 됐고 젤렌스키가 초청이 됐어요. 예, 우크라이나에. 굉장히 정치색을 많이 쪘지. 이전에 처음에 시작했을 때처럼 예, 그, 그, 그 석유 파동 때문에 모였던 것처럼 경제 이야기가 아닌 것이 이번에 초청 국가를 통해서 봐도 알잖아요. 미국이 내 그렇죠, 편 그렇죠. 만들겠다 하는 거잖아요. 예, 예, 내 편 만들겠다. 근데 여기에서 예, 호주는 원래 남태평양에 그 저기 교두보고 미국에 예, 그래서 그런 거고 그래서 호주는 중국하고도 막 싸우잖아요. 지난번에 포도주 갖고도 막 싸우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한국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갔고 베트남 갔잖아요. 베트남은 약간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중국이 쳐들어갔기 때문에. 예, 월남 전쟁, 월남하고 미국하고 전쟁 끝난 다음에 나중에 중국이 쳐들어갔었다고요. 그래서 베트남에 미국도 이겼잖아요. 중국도 패퇴시켰어요. 쫓아냈어요. 쳐들어온 거. 그러니까 약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베트남인의 상당수는 친미 성향을 보이지만 정권은 또 그렇지 않아요. 정권은. 예, 정권은 안 그래요. 근데 상당수 남쪽의 베트남인들은 친미 성향을 보여요. 음, 그 미국에 사는 베트남인들도 친미 성향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보트피플로 넘어왔으니까. 베트남 애국자들은 베트남에 남아 음, 있었는데 전쟁에 패퇴한 남쪽 아, 사람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예, 도망갔거든요. 예, 보트피플로. 그래서 예, 여기서는 막 많이들 어떤 했었죠. 자기네 명절 때 막 그렇게 하고 그래요. 미국 예, 사람들보다 미국을 더 사랑해요. 윤석열처럼. 근데 옵저버로 이런 나라들이 참석하는 데가 젤렌스키도 초청을 받았다는 거죠. 굉장히
정치적인 모임으로 이게 변질되었다는 거죠. 제 그렇게 생각은. 된 거죠. 예, 전문가들은 어떻게 말할지 모르지만. 예.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어 그 어디에 부탁으로 젤렌스키였나 어디 누구의 부탁으로 러시아를 갖다가 그 적으로 삼는 그런 말을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힘에 의한 뭐 균형을 깨트린 자는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비슷한 그런 그건 뉘앙스의 이제 말을 한 것 같아요. 대중국. 그건 예? 중국이 이제 대만한테 중국이었나요? 그러니까, 네, 대만한테 예, 그러니까 힘에 예, 의한 어, 질서, 재편, 뭐가 뭐 이런 있었어요. 거는 원하지 않는다. 이건 이제 예, 대중국인데, 아무튼 예,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어, 이런 세상에서 오늘날 G7이라는 게 벌어지고, 예, 뭔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패거리,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도 패거리 정치 욕을 하잖아요. 이게 뭔가 국제적 패거리 정치질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니편 내편 거죠. 끌어들이고. 그래서 예, 세계 6대 언론이 다 서방 언론인데, 여기에서 러시아나 중국 같은 경우는 괴물처럼 그리잖아요, 매일. 매일 괴물이죠. 심지어 우리 어, 딸 세택에도 제가 물어봤어요. 러시아에 대한 이미지. 그랬더니 굉장히 나빠요. 근데 예, 사실 예, 러시아에서 말하는 게 한국이 우리에게 저렇게 적대시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한국에 대해서 그 정치인이 말을 한 거예요. 예, 우리는 아무도 아무런 나쁜 예, 그 마음을 갖고 있지 않고 한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라는 말을 윤석열 발언 이후에도 했어요. 근데 아시지만 예, 제가 오늘 아침 일어나서 잘 모르니까 네이버에 들어가서 그 러시아를 좀 이렇게 뭐 찾아봤어요. 예, 러시아를 예, 찾아보니까 예, 러시아가 뭐 발레만 유명한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옛날부터 문학도 유명했잖아요. 그 예, 예, 박물관도 어, 프랑스, 영국 대형 박물관이나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처럼 러시아 박물관도 세계의 그 유수의 박물관이고 예, 그다음에 여러 극장들, 여러 공연들 하는 극장들, 그 뭐 무슨 음, 힙합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그 예술을 공연하는 그런 극장들, 예, 큰 예, 극장이 있고 굉장히 문화 선진국이라는 거죠. 강대국이라는 거죠. 우리가 문화 대국 그랬을 때 우리 BTS를 떠올리잖아요. 예, 예, 그렇잖아요. BTS를 떠올리고 뭐 무슨 뭐 블랙핑크 떠올리고 뭐 K-팝 떠올리고 뭐 K-드라마 떠올리지만 예, 이것이 질적으로 클래식보다 낫다는 것이 아니라 뭔가 아직까지도 이 세상에 가장 유명한 뭐 문학 작품으로 러시아 것이 계속 그 공부를 하고 있고 예, 대학에서 예, 예, 뭐 도스토옙스키 이런 사람들도 다 러시아지. 뭐 막신 그렇죠. 고르키 지성이가 읽은 책도 제가 권해서 읽은 책 그 사람도 러시아지. 그렇잖아요. 뭐 다 러시아란 말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이게 문화 대국이란 말이에요. 이런 이미지를 우리는 안 갖고 있고 계속해서 악으로 알고 있는 거죠. 물론 그 나라가 지금 현재는 80년 이후에 뭔가 공화정을 수립한다고 하면서도 계속 독재가 이어졌고 푸틴도 지금 현재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이기는 하나 예, 독재는 독재가 맞아요. 중국은 더 독재고 중국은 예, 정치적으로 뭐 무슨 투표를 해서 시진핑을 뽑는 게 아니니까 러시아는 그래도 투표를 해서 뽑으니까 조금 더 예, 발전된 민주주의지만 지금 뭐 한국하고 비교했을 때 한국보다 더 뭐 낫냐 그랬을 때 그렇게 볼 수는 없지 않을까 그런 부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예.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tru냐 사실이냐 우리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닐 저도 그래요. 것이다. 예. 근데 이렇게 이분법적 사고 서방 언론의 세뇌가 돼가지고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적으로 우리가 삼아버리는 거예요. 정말 예. 괴물 같은 존재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한 시각으로 살 수 네, 있도록 계속 세뇌도 돼 왔고, 네,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뭐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영향을 많이 지금 끼치고 있잖아요. 네, 사실 적으로 규정하고. 네. 근데 이제 이와 같이 우리가 집사님이나 저 같은 개인의 역사의 총합이 세계사인데, 그럼 세계인들의 인식 흐름은 어떠냐? 이것이 세계사의 흐름이잖아요. 세계사의 예, 인식 흐름. 음, 세계인들의 인식 흐름. 이게 세계사의 흐름인데, 보면 G7에서 유럽이 미국과 보폭을
겉으로는 맞추나 실제로는 과연 맞추고 있느냐? 안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안 맞추고 있죠, 당연히. 안 맞추고 예, 있고, 그렇지만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서 결국은 무슨 일을 하고 있냐 하면 조금 더 자기들의 이익에 초점을 맞춘 무슨 말들을 내뱉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 그 말들이 각국의 정책이 될 것이고, 외교 정책이든지 경제 정책이든지 무슨 정책이 될 것이고, 그런데 그것은 철저하게도 제가 지금 같이 놀아주고 있는 그 친구들과 같이 무능력한 사람들, 사회의 약한 고리에 속한 사람들, 사지에 내몰린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배제해버리는 정책들을 G7에서 모여서 하고 앉았더라. 이랬을 때 신자는 무엇을 전해야 하겠느냐는 거죠. 이런 것들을 직시하고 여기에 대해서 내 입장을 정리하고 발언을 해나가지 않으면 내 믿음을 어떻게 주님께 증명해 드릴 수 있겠는가? 음, 음. 집사님 어떻게 증명을 해드리실 수 있겠어요? 이런 오늘날의 상황, 세계사의 흐름 가운데 한 가지만 딱 놓고 G7 같은 예, 것이 딱 생겼어요. 예, 오늘날 그 역사가 벌어졌어요. 예. 벌어졌는데 특별히 메시지 나오는 것 같지는 않은데 뭔가 이게 정치적 성격을 많이 띈 듯해요. 그래서 거의 정치, 젤렌스키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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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우크라이나 언론에서 말을 하는데 제가 아침에 방송을 들은 건데요. 우크라이나 언론에서 한국에 80억 불을 투자하겠다고 했대요. 우크라이나 정부 관료가 말하기를. 근데 우리는 예, 1억 불 투자하겠다고 했대요. 우리 정부 관리가. 대통령실이 예, 또 거짓말하는 거죠. 예. 우리 대통령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아니, 거의 거짓말로 일관하니까요. 그러면 대통령실은 이 80억 제가, 불 예, 투자가 예. 경제에 관련된 거냐 아니면 이념에 우리가 윤석열 같은 또라이가 이념에 치우쳐서 결정한 것이겠느냐라는 거죠. 이념이 치우쳐서, 완전히 치우쳐서 결정한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럴 때 광풍처럼 몰아치는 이런 일들이 예, 벌어졌을 때 집사님은 예. 주님께 어떻게 믿음을 증명해 드릴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냥 네, 개인이니까, 아, 물론 이제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왜? 네, 전혀 관심 없으면 귀에 담아지지 않거든요. 마음에 담아지지 않거든요. 네, 예, 그래서 뭐 심지어 이런 얘기는 솔직히 주변에서 얘기할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뭐 정치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좀 나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적으로 규정하는 사람과, 아니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겠다. 그냥 민주당과 국힘당 그냥 편하게 그렇게 그냥 쉽게 그렇게 예를 들게요. 네, 그래도 국민의 삶을 살피려는 민주당과, 그래도 자기만의 이익을 취하려는 국힘당을 둘을 놓고 보자면 어느 쪽을 지지하는 게 맞냐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뭐 민주당 쪽이 그래도 그런 성향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지지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쪽으로 조금씩 의견이 이렇게 들어가서, 조금 전에 이런 얘기까지 하기란 굉장히 힘들어요. 왜? 네. 뭐 저도 그렇고 사실 이렇게 깊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지식도 없고, 어떻게 살아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게 현실에서 이렇게 삶하고 연결시키기는 좀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예, 신의 표적을 읽어라. 예, 그러니까 지금 G7의 이번 모임의 이번 G7은 이런 성격인 것 같고 우리 신자들은 묻고 푸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선과 악을 구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 민주당을 편을 드냐 국힘당 편을 드냐 이거 말고 예, 보다 본질적 질문을 하는 거죠. 집사님과 저 같은 개인들의 합이 세계 역사란 음, 말이에요. 집사님의 역사, 저의 역사, 이런 개인들의 역사의 총합이 세계사고, 집사님의 생각, 저의 생각, 집사님의 인식, 저의 인식, 세계의 여러 개인들의 인식, 이 인식의 흐름이 세계사의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예, 드렸잖아요. 예, 그러면
그러면 이럴 때에 우리 같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은 이것들이 그저 내가 무관심해도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내가 인식을 하고 예, 남들에게도 그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왜? 예, 그리스도께서 시대의 표적을 읽으라고 했으니까. 근데 읽는 해석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 우리 신자들의 기준은 선과 악으로 놓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어느 것이 성경에 나온 대로 절대 선이냐? 잘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죠. 그랬을 때 그래도 차선이 차악보다는 낫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접근에 들어가서 지금 G7에서 이렇게 꼭두각시처럼 하는 거, 음, 꼭두각시처럼 이용을 당하는 윤석열을 비판하는 것이 신자들의 마땅한 도리다. 이렇게 말을 해야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예, 예, 왜냐하면 그렇죠. 이게 너와 나의 역사가 너와 나의 역사, 그냥 이것으로 내가 이기적이 돼서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이 세계사의 흐름, 당신과 같은 또 다른 개인들, 이게 모인 게 세계사, 세계 역사인데, 이 세계사의 흐름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면, 나만 생각하면, 과연 이탈리아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이고, 프랑스 음,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그걸 생각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짓을 했을 때 나는 해석조차 못하고, 결국 예, 윤석열처럼 나도 꼭두각시가 되고, 내가 음, 꼭두각시가 되는 것은 바로의 종으로 사는 거고, 바로의 종으로 예, 사는 건 죄의 종으로 사는 것밖에 더 되겠느냐. 예, 그러니까 내가 죄의 종의 삶을 살지 않으려면 G7과 같은 역사적 사건이 나와 무관하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안 된다라는 자각을 하는 것이 주님께 믿음을 보여드리는 일이고, 안 예, 된다라고 땅끝까지 이르러 안 된다라는 말을 전하는 것이 주님께 믿음을 예,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예.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오고 가면서 우리 이제 새로운 분이 그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됐는데 같이 동행하게 됐는데 그분하고는 조금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나눴어요. 네, 뭐 이렇게 G7에 관한 얘기는 아니었지만 윤석열에 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눴는데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제대로 미치는 그런 일에 있어서는 신자로서 판단을 하고 분별을 해서 제대로 살 수 있는 길을 가야 된다. 뭐 이 정도의 얘기는 하게 됐어요. 예. 예, 그러면 지금 윤석열 예, 보시자고요. 예, 윤석열이 가가지고 뭐 젤렌스키한테 약속해주고 무슨 뭐 그, 그건 뭐라 그래? 무슨 장비라 그래? 아무튼 살상용 장비 말고 뭐 의료 장비를 비롯한 뭐 구호 장비를 보내겠다 뭐 이랬다는 거죠. 예, 예. 근데 아무튼 이것도 미국이 시켜서 한 짓이고 이미 포탄 50만 발은 폴란드를 경유해서 글로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이런 또라이 그렇죠. 짓을 해요. 그러면서 예, 계속해서 한미일 동맹을 역설하고 한미일 동맹을 말하면서 또 북핵 이야기를 거론하고 예, 결국 한미일 동맹은 북의 핵을 저지하고 억제하기 위한 너무나 당연한 조치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명분은 그렇게 해야 한국이 동참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명분은 그렇게 잡는 것 같고요. 네, 사실 북한하고 우리하고 뭐 아시지만 군사력에서도 이게 비교가 안 될 만큼 우리나라가 월등해요. 네. 월등해서 사실 우리나라를 이용해서 북한을 이렇게 뭐 적으로 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한 수단으로 우리나라를 그냥 이용하는 것 뿐이죠. 근데 이제 미국은 그런 게 분명하고 예, 일본도 나름대로 속셈이 있는데 여기에 예, 꼭두각시처럼 끌려가고 사실 한국 사회 내에선 여전히 예, 뭐야, 반공 이데올로기가 아직도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김기현이 이번에 그렇죠. 또 오염수 예, 이 문제를 이런 측면으로 이념 논쟁으로 끌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아직도 약발이 예,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예, 이 세상은 원래 이거 오일 쇼크로 인해 가지고 시작된 G7이지만 이게 퇴색이 돼가고 이제 네 편 내 편 그러는 데다가 보호무역을 하는
이제 본격적으로 보호무역 시대로 들어왔는데 이건 내 맘대로 이거 한마디로 이건 제 언어예요. 뭐 예, 보호무역을 넌 몰라 이럴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에 내 맘대로가 보호무역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아직도 이념 논쟁에 휘말린 상태로 그것을 살살 예, 건드려 주니까 앞에 나가가지고 미련스럽게 예, 야구방망이 들고 막 휘두르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윤석열이 머릿속에서는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나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런 그 반공 이데올로기 이것 때문에 뭐 한미일 무슨 동맹 이딴 거를 말을 한다면 예, 오염수 처리 같이 이것도 속으로는 지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겉으로라도 그 말을 한다면 여전히 예, 이들은 북한 때문에 해먹고 사는 거예요. 지들의 정치인의 그 생명을 유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예, 북한을 가지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G7에 가서도 결국 요거밖에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미일 정상 만나는 게 뭐 그렇게 자랑거리고 업적이야. 만날 필요가 있으면 만나는 거지. 그것이 업적은 아니란 말이에요. 업적은 뭐가 예, 이루어져야 예, 업적이지. 만남 자체는 예, 업적이 아니에요. 예. 만나겠다고 했는데 바이든이 틀어버려서 안 만나는데 4분 만났다면서요. 2분인가 4분. 2분 만났다. 서서 서서 2분. 2분 2분. 만났는데 이번에도 2분 만났는데 뭔가 굉장히 많은 걸 무슨 합의했다고 그러고 협의했다고 한다면서요. 뭐 1인당 뭘 40초밖에 2분 안 가지고 뭘 되는데. 하겠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데 그렇게 말을 한단 예,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이렇게 한미일 정상 간의 만남 혹은 한미일 협력 혹은 동맹 이런 것들을 어떤 반공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끌어들이고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있으니 예, G7에 가서도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문제는 제가 자꾸 말을 했지만 이게 제 말만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예, 남북 분단이 원인이라는 거예요. 예. 남북 분단이 어떻게든 써먹고 있잖아요. 그들이 진심이든 진심이 아니든 사실이든 그렇죠. 사실이 아니든 예, 반공 이데올로기를 써먹고 북한 없이면 정치를 못하는 인간들이잖아요. 그렇죠. 정치는 국민들의 어, 삶을 다루는 거고 예, 국민들의 삶을 북한 없이는 해먹지 못하는 인간들이 권력을 잡고 저렇게 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런 인간을 대통령으로 뽑아주고 예, 그러니까 남북 통일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거 말고 해결점 뭐 예,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신자는 효과 안 따지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따지는 거지. 그거는 음, 누구야 등소평처럼 흑묘 예, 백묘 뭐 하얀지든 까만지든 아니 하얀 고양이든 까만 고양이든 쥐 잡는 게 뭐 그러면서 저거라. 무슨 공산주의 이론이냐 뭐냐 상관없다. 돈 잘 버는 게 최고다 이거잖아요. 예, 그잖아요. 예, 이명박도 그래서 뭐 그때 뭐 무슨 자기가 단어를 썼는데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명박도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명박은 대신 못했어요. 그렇게 형편없이 예, 못했지만 이명박의 사고는 믿음은 그 철학은 그거였단 말이에요. 흑묘백묘랑 똑같은 거였단 말이에요. 흑묘백묘론 쥐 잡는 고양이가 최고다라고 하는 거죠. 예, 어떻게든 뭐 실익 어쩌고 저쩌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도 못 얻어놓고 예, 이런 마당에 이런 마당에 G7에 가 있을 동안에 한국에서 발표된 하나 사실이 있다는 거죠. 뭐냐면 1사분기에 우리가 54조 적자 났대요, 정부가. 54조면요, 만약에 이대로 예, 똑같이 적자가 벌어진다면 4사분기에 4, 5, 22에다가 4, 4, 16 하면 216조가 적자예요. 우리가 예산 600조예요. 예. 3분의 1이 넘어요. 그래서 3분의 1이 뭐 넘으면 예, 정부 문 닫아야 돼요. 이게 미국처럼. 경제 전문가들이 요즘에 큰일 났다고 굉장히 그 뭐 유튜브 같은 데서도 그 위기의식을 느낀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요즘에. 네. 그렇죠. 보통 어느 일이 날 눈 아니다. 떠보니까 선진국인데 눈 한번 예, 깜빡거리니까 후진국이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 형편없잖아요. 지금 달러 인덱스가 101인가 100인가 이거밖에 안 돼가지고 일본 엔화도 회복하고 유로도 회복하고 다 회복하는데 원화만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원화만. 음, 예, 한때 엔화가 떡이 돼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갔더니 물가가 싸다 그랬대요. 관광객들이 가가지고. 근데 이제 아닌 예, 거죠. 몇 개월 만에. 몇 개월 그렇게 된 만에. 거죠. 이 예, 상태에서 이게 남의 일이냐. 우리가 왜 두 손 두 발 다 놓고 있냐. 신자라고 하면서 믿음을 하나님께 어떻게 증명해 볼 건데요. 어떻게? 오늘 교회 가서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분명히 야고보서를 통해서는 행함을 말하고 있잖아요. 예, 행함을 말할 때 구제를 가져와서 비유를 들어서 그 행함을 말했다고요. 예배나 기도나가 아니라. 왜 구제를 말씀을 드렸겠어요? 능력 있는 자가 있고 능력 없는 자가 있는데, 능력 없는 자는 구제를 받아야 할 만큼 형편없이 사회에 사지로 내몰리고 있더라. 그들에게는 구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사지로 그렇죠. 내몰린 사람을 돌아보는 것을 가지고 와서 믿음의 행함을 말씀하셨어요. 기도나 예배가 아니라, 예, 예, 금식이 아니라, 그런 행함이 예, 아니라 사회를 직시해봐라 이거죠. 우리가 돌아봐야 될 사람이 있다. 브라질에 뭐 까메오 주교,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가서 뭐 밥을 줘요, 뭐 빵을 줘요. 주면은 성자 났다고 한대요. 근데 예, 가난을 대물리하는 고리를 끊어내자, 법을 바꾸자, 제도를 바꾸자, 그럼 빨갱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모아서 불우이웃 돕기 하면 우리 지금 하고 있지만 아무도 욕 안 예, 하죠. 근데 이런 잘못된 그 고리를 끊어내자. 네가 몸이 성하다고 네가 몸이 안 성한 사람보다 뭐가 네가 그렇게 잘났길래? 그거는 예, 미국의 중후범죄 저지르는 거랑 똑같이 인종적으로 잘났다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네가 실력이 좋아서, 네가 원래 네가 노력을 해서 그렇게 정상의 몸으로 태어났냐, 육체적으로. 네가 육체적 장애를 가지고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보다 네가 뭐가 더 낫길래 네가 더 큰 혜택을 받아야 돼. 오히려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이 더 큰 혜택을 받아야지. 근데 정상이라고 말을 하고 대학 공부까지 하고 대학원 공부까지 하고 박사 공부까지 하면서 발달장애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기초적인 교육을 하자 그래도 머리 삭발하고 그 반대를 해요. 이런 예, 천박함이. 예. 정부는 정책을 왜 그따위로 만들고 각 정부는 왜 G7으로 모여서 그따위 일을 하냐 이거예요. 이런데 신음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왜 남북 통일에 관심을 갖지 않느냐? 왜 황 목사는 피부에 와닿지 않은 음. 남북 통일을 왜 이야기하느냐? 왜 이야기하느냐? 그 지금도 우리 국가 세수가 굉장히 많이 적게 거친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이 한 20조 가량 이렇게 덜 거치고 연말까지 가면 한 50조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국가 예산으로 집행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대부분 우리 서민들이 받을 그런 사업에 다 이게 적자가 나는, 그리고 빵꾸가 나게 되는 결론이 이를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서민들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어려운 사람들이 살기 더 어려운 세상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 왜 포탄 50만 발을 국고를 들여서 만들어서 우크라이나에 예. 왜 보내냐 이거예요. 그런 대통령을 보고 왜 못 끌어내리냐 이거죠. 왜 한 목소리 안 내느냐 신자가 돼가지고. 열이 나요 안 나요? 그렇게 해도 지지율이 조금씩 오르고 있다네요. 속 터지게. 가끔 목사들이 유튜브도 보니까 예, 그런 제목으로 뭐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아마 설교를 하는데 만약에 예, 예수님이라면 이런 거 어, 오늘날 예수님이 이 어, 자리에 계시다면 뭐라고 하셨을까? 어. 뻔해요. 한국 개신교들 니들 다 죽음이야. 니들 두 번째 해 당하는 다 죽음이야. 독사 같은 새끼들이라고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네. 작은 자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 교인들도. 예, 비밀의 예, 제를 듣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니들 다 죽음이야. 아니 선민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을 개신교인들에게 한국 개신교인들에게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시겠죠. 성경을 딸딸 외울 만큼 주야로 어, 묵상했는데 예, 금식 기도했는데 일주일에 두 번이나 하루에 세 번씩 시간 빼서 기도했는데 우리야 탐욕도 안 배웠는데 한국 개신교인들랑 다르게 음, 그렇잖아요. 예, 자기 재산 아깝다 하지 않고 지금 한국 개신교도 3%만 사회에 환원한다면서요. 다 자기들이 쓰고 안 음, 자빠졌다면서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자기 재산 아깝다 하지 않고 팔아서 불이 또 깼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예, 그래도 그런데, 그래도 너 죽음이야 이러시는데, 한국 개신교인들 너 니네도 죽음이야. 안 그러시겠어요? 그러니까 한국 개신교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 일단 그런 말을 귀에 들어본 적도 없고, 들어도 예, 안 믿는 거죠. 예, 그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첫째. 죽어서 다시 사는 비밀 같은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그리고 그따위를 살다가 너는 죽음이야. 두 번째 해인 정령 죽게 된 형벌을 받을 거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맨날 등 따시고 배부르고 내기의 캔디 같은 달달한 말만 들었지. 예. 그래서 그 말을 비밀의 제를 통해서 들어도 웃기고 앉았네. 저만 잘났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저도 한 사람이라서 부끄럽네요. 우리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아, 참. 예, 저는 부끄러운 게 없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 예, 저도 부끄럽죠. 저도 바울과 같이 잠시 잠깐만 틈이 생겨도 안에서 죽음으로 끌고 가는 죄법이 펄펄 살아 뛰고요. 예, 그런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 증인의 삶을 음, 사는 것이 신자라 하셨으니 이게 이런 말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내가 각오를 해서가 아니라 저절로 이 말이 튀어나와지게 되더라. 이제는 저절로 자동적으로 마가복음 때도 세게 말했는데 다시 말씀을 드려요. 다른 것으로 에너지를 쓰고 계시다면 모르지만 아니면 통일수필 공모전에 단돈 10,000원이라도 하시라. 비밀의 제 사람들. 예, 적어도 하셔야 된다. 그렇지 않고 도대체 당신들은 무슨 믿음을 어떻게 주님께 증거해 드리고 있냐. 음, 지금 한국 내에서 정치는 사람들의 인민들의 살림살인데 이 정치 몰입애들이 이따위 짓을 저지르고 있고 국제 정치 권력자들이 저따위 짓을 저지르고 있고 그들이 짬짬이해서 이렇게 저지르고 있을 때 우리 국가는 54조 마이너스 이 적자를 보고 있었을 때 여전히 북핵 운운하고 반공 이데올로기로 정치라는 거 국민들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있을 때 깨어있으라 하셨을 때 깨어있지 못하고 여전히 이러냐. 당장에 우리가 열매를 거두지 못할 망정에 우리는 죽기만 하면 되잖아요. 하늘에 썩는 미랄의 삶을 살면 되는 예, 거잖아요. 예, 우리가 이렇게라도 해야 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딸, 내 아들을 이런 세상에서 안 살게 할 거 아니에요. 제가 뭐 김홍도처럼 11조 해야 암에서 나을 수 있어요. 이런 거 아니잖아요. 제가. 이런 거 예,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10,000원 빼내면 10,000원어치 손해예요. 맞아요. 이것으로 야가 빠진 목사들처럼 뭐 채워주신다 이 말을 하지 않고 영적으로 복받는다 이 말도 저는 안 해요. 이 말도 안 해요. 10만 원 내시면 10만 원어치 손해예요. 무조건. 예, 그렇지만 그걸 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하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밭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 오늘 나중에 받을 채워주실 복이 아니라 영적으로라도 나중에 영적으로 뭘 채워주신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시대 표적을 읽고 그와 같은 실천을 하면 내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떨어지면 그것이 썩고 자라나서 우미 트고 싹이 나고 가지가 생기고 꽃이 달리고 열매가 나고 곡식이 나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 역사가 생긴단 말이에요. 윤석전 방식으로 할게요. 이 목사가 이렇게 간절하게 외치는데 왜 피부에 안 하는 말만 하냐? 왜 그러시냐? 우리가 네, 너무 우리가 심각해서 울 대로 말씀 제가 들었어요. 제가 믿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기분이 드네요,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 예, 또 저의 마음에 있는 것을 또 털어놓고 또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생긴 것 같아요. 예, 한 주 쉬었다가 하네요. 예, 예, 털어놓으실 거, 그 털어놓으시는 방송 하시자고요, 그러면. 한 주 고민하시고 내가 어떤 지점에서 또 예, 나랑 다른 삶을 산 저 황 목사하고 얘기를 나눠보니 요런 예, 지점은 내가 채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이 만약에 있으시면
그걸 예, 또 다음에 방송하시도록 그래요. 하자고요. 심각해서 끝에 윤석열 흉내 한번 내봤어요. 예, 아, 오늘 방송 너무 그, 무겁다. 예. 아니, 그렇지만, 이런 방송으로 정신을 차릴 수 있게 해주셔서 좀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유, 저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제가 오히려. 부럽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예. 그래요. 오늘은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예요. 예, 예, 무거웠는데 목사님. 방송 예, 시청하신 여러분들 끝까지 들어주셔서 예.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라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다음 예, 주에 또 같이 뵙기로 함께 해요. 살아요. 예, 예,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